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불투명이 일상이 된 사회입니다. 할 듯 말 듯, 한 듯 안 한 듯.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출마할 듯 말 듯, 창당할 듯 말 듯, 탈당할 듯 말 듯. 연예인 마약은 한 듯 안 한 듯. 그리고 사흘이나 마비됐던 행정전산망 겨우 복구는 됐는데 아직도 원인은 오리무중이라고 하니까 복구를 한 듯 안 한 듯.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는 투명하고 분명하고 시원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 6월이었어요. 사생활 폭로로 이 논란에 휩싸였고 그 황의조 선수가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 됐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황의조 선수 휴대폰에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영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 촬영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어허. 그런데 지난 18일에 황의조 선수의 소환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사에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아니다. 그것은 그 촬영된 사람들하고 다 동의를 하고 촬영한 거였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황의조 선수 본인은 아니에요. 그 불법 촬영된 거 아니에요. 영상이 있긴 있었지만 휴대전화 내에 그거 불법 촬영된 거 아니에요라고 손살에 쳤는데 왜 경찰은 불법 촬영된 거라고 의심을 나면서 피의자로 전환한 거예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은 유포가 문제되더라도 촬영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는지도 자연스럽게 조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촬영물 내지는 이 사진에 일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촬영한 정황이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서라도 거부하는 듯한 언행을 일부 내비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있으니까 경찰이 이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갔는데 네. 유포된 사생활 영상 사진 속에 일부 여성들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는 게 황의조 선수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피해자, 영상 유포에 피해를 당하신 분은 동의 없이 촬영된 거예요. 이 주장이 상반되잖아요. 180도로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에 이 사생활 논란이 됐을 때도 당시에 황의조 선수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황의조 선수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지난 6월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네네. 그때 내가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다라면서 황의조 선수가 다른 굉장히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무차별적으로 공유를 해요. 이러면서 커뮤니티나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많이 퍼지게 됐죠. 네. 하지만 그때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그 이후에 성명 불상자로부터 SNS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협박 메시지를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을 보니까 네.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든지 뭐 기대해라,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협박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그래서 이 영상 유포자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금 보니까요. 이 유포한 여성이 네.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포자는 유포 협박한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애초에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 영상이라는 건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 협박한 사람은 그 영상을 봤을 그렇죠. 개연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입장은 일관됩니다. 어제는 또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입장문을 별도로 내기도 했는데요. 네. 본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 촬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었고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유포한 것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나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또 이 황의조 선수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영상이 유출되고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이 확산이 된 건데 영상 유출의 피해자는 바로 황의조 선수 자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영상 속의 여성들,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연인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 불법 촬영된 게 아니라 당시에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에요라고 줄곧 계속 반복해서 지금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김현주 평론가님, 피해 여성이라고 지금 있는데 그럼 피해 여성이 그쪽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불법 촬영이 아니다. 합의가 된 거라는 주장이 황 씨 측의 네네. 주장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 유포가 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 측. 이 피해자 측인 황 씨의 전 연인의 경우에는 그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 대리인의 말을 빌어보자면요. 네. 이 피해자가 황 씨 측이 이런 영상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동의한 바가 없었대요. 동의한 바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네. 또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하. 또 촬영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삭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워달라. 아하.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는 말에는 굉장히 배치되는 주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이 불법 유포된 직후에 황 씨 측은 그 유포자에 대해서 즉시 고소를 했지만 이 피해를 입었다는 측에서는 고소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더 유포가 되면 결국 본인의 피해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황 씨 측의 지금 이 입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비애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그 영상 유포의 피해자, 즉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거 황의조 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소하거나 할 만한 입장이 있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이 혐의로 피해자로 출석하면서는 뭐 연인 관계여서 뭐 합의된 촬영이었다 같은 거짓말을 했고요. 이 상황이 이쯤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죠. 피해자는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금 법률 대리인이 밝혔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자가 또 다른 주장,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이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경에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답니다.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선뜻 고소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결국 유포자와 황의조 선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랍니다. 지난 16일 유포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고소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유포자를 검거한 이후 막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 이르자 황의조 선수가 유포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황의조 선수가 당시에, 지난 6월 당시에 이 피해 여성한테 빨리 그 유포자를 잡으려면 고소를 좀 해줘요. 나하고 그 유포자를 동시에 고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고소가 되니까 장유민 변호사님, 본인을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그 사람인데 왜 처벌 불원 의사 그걸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고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처벌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 이 유포자 신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황의조 선수의 측근인 건 맞다. 이런 어머나. 주장 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실했다. 그리스에서 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사태가 커졌다는 게 처음 황의조 선수의 주장이었는데 네. 영상 유포자가 잃어버린 걸 습득하거나 한 게 아니라 직접 황의조 선수한테 건네받았다고 또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어머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내용이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는 다퉈봐야겠지만요.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이 내용 자체로는요. 물론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휴대전화를요. 지난해 11월 이제 분실했다는 거예요. 황희조 선수는 뭐 이른바 라커룸에서.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휴대전화가 이 영상 유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영상 유포자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예요. 다른 사람이 애초에 훔쳐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라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그 주장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 유포자는 황의조 선수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황의조 선수도 유포자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훔쳐간 뒤에 유포자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휴대전화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가 유포를 하거나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실행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전 양도자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밝히지 않은 것인지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지는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단언하기에는 이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 앞으로 수사는 진전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의조 선수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묘성 기자님, 황의조 선수가 뭐 오늘 경기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예정대로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치러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할 예정이고 이 경기 이후에는 또 소속 팀의 복귀를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네. 이 황의조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대한축구협회에서 입장을 또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운영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규정을 보니까 각급 대표 팀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이다. 때문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훼손할 경우에는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향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축구협회 측에서도 아직은 어떤 이른바 행동에 나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민감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수사 상황도 이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제목을 보세요. 도로 한복판에서 댄스. 아하! 김묘성 기자님 뭐 복권이라 당첨된 거예요? 저는 축제가 벌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도로에서 댄스다.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어허, 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건데요. 네. 근데 영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보다도 주목할 만한 다른 것이 찍혔습니다. 어떤 것이 찍혔을까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입니다.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 아유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조금 있다 살짝 비틀거리는 것 같아요. 옆으로 한 걸음을 딱 옮기더니 또 경찰에게 넙죽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물건을 트렁크에서 꺼내서 쭉쭉쭉쭉 펼쳐놓는 듯한 모습도 보이죠. 언뜻 보면 그냥 예의 바른 분인가 싶기도 한데 여성의 행동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세요. 뭐 접촉사고 났으니까 차체에 충격이 왔으니까 차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차 밖으로 꺼내 두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이 오니까 반가움에 꾸벅 인사할 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성의 정체는 일단 그 사고 난 차량 하얀색 SUV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아하. 근데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좀 많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영상 마저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좀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어. 횡설수설하다가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 이 뒤에서 트렁크에 있던 짐을 모두 리듬 꺼내놓고 타는데요? 리듬도 타고 어머나. 그 물건 앞에서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이렇게요. 뭔가 고무줄놀이인가? 신이 난다, 신이 어머, 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허.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원투펀치를 뭐 하늘 어머나. 향해 날리기도 하고요. 어허. 여성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딱 봐서는 음주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진짜 저분은 그냥 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왜 저렇게 비틀비틀하는 게? 상당히 이상한 광경인데 네. 저게 11월 2일 날 서울 서초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흰색 SUV 차량하고 화물차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네. 보통 교통사고가 났으면 상당히 좀 뭐 긴장되고 빨리 좀 사건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저 여성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자기 차의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서 도로 위에 올려놓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경찰이 도착했는데 막 횡설수설한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경찰이 아까 이제 방금 설명 나온 것처럼 술에 취했나 해서 음주 검사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음주가 술을 마시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어허. 근데 그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 보고 그 와중에도 여성은 옆에 경찰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춤을 추듯이 약간 웨이브를 타는 것처럼 보이더니 막 네.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음주가 아닌 걸로 나오면 경찰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뭘까요? 마약 검사거든요. 아하! 그래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했더니 마약 양성이 나왔습니다. 허허 참 진짜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프트럭 기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112 신고를 하셨어요. 접촉사고 나고 나서 나와서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하니까 약 먹은 것 같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셨어요. 2번이나 음주 감지를 했었어요. 근데 음주운전 감지가 안 됐었어요.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로 갔습니다. 예,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세상에 마약 양성 반응 나온 운전자였다는 것도 지금 너무 깜놀이지만 지금 들으셨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마약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답니다. 세상에. 차량 내부에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가 3개 발견됐습니다. 어머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성은 마약 관련 전과도 여럿 있었는데 전과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한다 구속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세상에. 실제로 이 여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외에도 약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두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니 저 덤프트럭 기사님이 예리하게 이 운전자는 뭔가 이상해요라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이게 더 만약에 운전자끼리만 합의하고 만약에 끝났다면 저 더 큰 화를 부를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김현주 평론가님 저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아마 뭐 합의를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러니까요. 느꼈겠죠. 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대개 다 어디 바삐 가다가 내지는 본인의 용무를 보다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트럭 기사분은 얼마나 더 황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고 난 것도 속상한데 세상에 상대차 운전자가 마약 운전을 하고 있었다니 세상에.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누리꾼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네. 저도 이 생각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마약이 너무 파고 들어와 맞아요. 있다. 저도 이 생각부터 우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죠 벌써. 그리고 뭐 이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약물운전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세상에. 아니냐.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서 정말 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 반응이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사회 깊이 지금 뿌리박고 침투한 마약을 진짜 근절할 수 있을까요? 근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찰분들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며칠 전에 서울에서는요 외국인 남성이 만세를 불렀다는데 하재근 평론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예, 이 남성이 왜 만세를 불렀는지를 알게 되시면 정말 황당하실 텐데요. 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네. 깜깜한 새벽 시간대였는데 마포구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에
모자를 눌러 쓴 외국인이 침입합니다. 어허. 그리고 계산대로 향하더니 어허.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런. 현금을 챙기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만세를 뭐 이렇게 어허. 외치듯이 두 팔을 들어 올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막 연신 바닥을 뭐 하는 거야, 치면서 지금? 막 기뻐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돈을 챙겼다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장에서 수십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장윤민 변호사님 CCTV 보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도둑질 성공한 거 지금 기뻐서 만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보이죠. 이게 그제 새벽 4시 30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에 만취한 한 외국인이요. 영업이 끝난 매장의 유리문을 깨고 침입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현금을 훔치고서는 이 현금 훔친 돈다발을 들고 만세를 외치듯 두 손을 번쩍 든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이 남성은요. 그 안에 창고에서 라면을 꺼내서 끓여 먹기도 했고요. 또 이 어머나. 창고에 적재된 물건들의 소변을 봤다라고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십만 원의 돈을 챙겨 도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매장에 돈 훔치러 들어가서 금품 훔치러 들어가서 훔치고 그냥 현장에서 내빼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소변 보고 못할 짓 이런 짓 저런 다 했는데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CCTV상에 보니까 모자를 눌렀었대. 그러면 혹시 누군지 모르고 게다가 외국인이라서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은 범행 이후에도 인근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확보한 경찰이 늦지 않게 이 외국인을 검거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스페인 국적이라고 하고 최근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하는데 이 점주 측은 피해액만 1,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수준을 넘어서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 내지는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죄질도 불량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사안이고 경찰은 재물손괴 등 여죄를 수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 땅, 대한민국 땅에 놀러 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입니까? 당신네들 나라 놀이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망신시킨 거잖아요. 스페인이란 나라, 열정의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알고 있는 그 스페인 나라 망신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반성 제대로 하고 처벌 달게 받고 자기네 나라로 떠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야 아무리 술의 문제라지만 이 술에 취해 이런 짓까지 벌인답니다.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결국 더 큰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네. 지난달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입니다. 네. 좌회전하는 차들 사이에 돌아오는 흰색 트럭 한번 주목해 주세요. 네. 잘 달려오던 트럭이 후진하죠. 어머나. 그러더니 뒤에 온 차량과 부딪힙니다. 어머. 불법 유턴하면서 어. 도주하기까지 하는데 어. 이 모습을 본 경찰 뛰어가 보지만 어. 그대로 현장에서 트럭이 사라져 버립니다. 허허.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아니 혹시 집에 아차 가스불 안 꺼놓고 뭐 그게 생각난 거예요 혹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사고를 낸 후에 이렇게 도주해서는 안 되겠죠. 어허. 왜 그런 건지 영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요. 사실 해당 삼거리에선 음주 단속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허. 단속 중이던 경찰을 보자 트럭 운전자 갑자기 후진을 한 후에 유턴을 해 달아났던 것인데요. 재빠르게 순찰차로 뛰어가 트럭을 추격하기 시작한 경찰.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트럭은 계속 도주합니다. 어머나. 도로를 달리고 또 어머머. 달리고 좁은 길도 아슬아슬하게 주행을 하더니요. 갑자기 정차하죠. 운전자 차량에서 내려서 이번에는 샛길로 도망을 칩니다. 하하. 따라 내린 경찰의 재빠른 추격으로 얼마 안 돼 검거에는 성공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때마침 저 차가 유턴을 할 때 경찰이 재빨리 따라가는 그런 현장이었군요. 그게 단속 현장이었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단속 중에 피의자가 경찰관이 음주 단속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차를 뒤로 후진해서 뒷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황이었어요.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게 많은 곳이었어서 신속히 추격해서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검거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음주 단속을 여러 번 걸려서 이번에 또 걸리면 좀 처벌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도 현장에서 불법 유턴하면서 내뺐다는 것은 김현주 평론가님 본인도
자신이 운전대 음주하고 운전대 잡은 걸 지금 잘못한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둑이 제발 저린 거라고 봐야 아하. 되겠죠.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서 음주 단속을 아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뒷차를 쿵 하고 받고 어허. 불법 유턴을 해서 2km를 도주를 합니다. 2km씩이나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 영화를 좀 본 것 같아요. 골목길을 지나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또 몸만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래가 한 가지 저는 생각이 나요. 뭘까요?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 아니라 경찰을 만나기 100m 전. 아, 네. 100m밖에 도주를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검거가 되고 말았거든요. 100m 도주한 거예요, 100m를. 뛰어서는 100m를 도주를 뛰어서 했습니다. 100m, 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네. 이 해당 운전자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거예요.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네요. 이거는 음주가 습관이고 버릇이고 이 반복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을까 걱정돼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안은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아도 될 사안인데 이 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여러 범죄들이 추가로 성립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남성 이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복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들이 추가된 상황인 만큼 이 사안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니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좀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음주운전으로 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어떤 성범죄 저지른 사람만 이 주변에 그 거주지에 막 이렇게 막 신상 공개하거나 그러지 말고 음주운전도 1회 이상 뭐 2회째부터는 뭐 한 번은 정말 그렇게 있다 치고 2회째부터 음주운전 걸린 사람 좀 신상 공개도 하고 좀 그럴 수는 없는 거 그럼 너무 과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형을 구금형과 벌금형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명예형이라고 해서 명예를 깎아 내리는 방식의 형을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를 제재하도록 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범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잠재적 범죄자로 불릴 만큼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하므로 일정한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명예형을 부과하게 되면 당장 위헌 시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적발된 횟수가 일정 횟수에 이르렀을 때 명예형을 부과하는 방식은 굳이 위헌 시비가 일지 않을 것 같고 면허 취소 외에도 명예형을 부과함으로써 일정한 제재 수단을 달성하는 방안도 이제는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걸 솜방망이 처벌 정도에 그치면 이게 반복되고요. 이 음주운전이 그냥 나도 음주운전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잘못된 신호로 번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법에 강력한 처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후에 이 뉴스가 막 뜨면서 관심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드래곤 권지용 씨 소식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난 6일에 마약 혐의를 받고 권지용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죠. 그래서 소변 채취 검사도 받고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모발, 손, 발톱 더 채취해서 네.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제대로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허. 마약 음성 반응이고요. 이 같은 사실을 국가수가 오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기에 통보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간이 시약은 기초적인 거라서 음성 나왔고 그 다음에 모발을 하면 더 정밀하다니까 했는데 모발도 음성. 더 정밀한 게 손발톱이라는데 그것도 음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수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모발은 통상 한 달에 1cm씩 자라서 보통은 1년 전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염색과 탈색 등으로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톱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 손발톱은 통상 하루에 0.01mm씩 자라서 통상 5, 6개월 전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제부터는 경찰이
눈썹이나 팔에 있는 채모 등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채모를 추출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신체 검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지 드래곤 씨가 경찰의 추가 검사에 응해줘야 검사를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시청자분들로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경찰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클 거예요. 아, 어쩐지 지드래곤 씨가 경찰서 나오면서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자신 있어 했구나. 농담도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앞서 경찰은 구속된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가 지난해 12월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 왔는데 네. 특정된 마약 투약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만한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약에 대해서는 입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하. 이때부터는 현 국과수 검사 결과로는 나오지 않는 신종 마약임을 입증해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투약이 아니라 소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즉 마약은 투약한 경우에도 처벌하지만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물론 소지가 투약보다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소지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피의자 측과 경찰, 즉 수사기관 사이에 다툼이 상당히 심해지게 됩니다. 경찰은 사실 지금 분위기가요. 언론 탓을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했다는데 그 결정적 단서가 뭘지는 일단 차분하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 일단 경찰의 말 듣고 한번 따라붙어 볼게요. 그런가 하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이 가수 얘기가 지금 인터넷상이 뜨거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 씨, 뮤지컬 배우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바로 이 뮤지컬 분장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에 부상을 입었다라는 어머나?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어머. 천만다행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경미한 손가락 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반창고로 처치가 가능한. 지금 저 모습이에요, 저. 그래서 이렇게 천만다행의 부상이었고요. 보니까요, 그제 19일 오후 6시경에 서울 강서구의 한 공연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대 여성이 배우들과 일면식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냥 분장실에 찾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어머나. 사실 규현 씨는 2회차의 공연이 아니었어요. 그 전날에 마지막 공연을 펼쳤고 이 공연이 19일까지 하고 막을 내리는 거였는데 이 마지막 공연에 규현 씨가 다른 배우를 찾아간 거예요. 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응원차. 라고 응원하고 축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분장실을 찾았던 건데 여기에서 흉기 난동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난동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짝 손가락 찰과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제지하는 과정. 규현 씨가 제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고 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저 여성은 하정은 편 대체 그 여성은 왜 저런 몹쓸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러면. 지금 사유가 너무 황당한데요. 네. 저 30대 여성이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팬인 나를 박은태 씨가 못 알아봐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라고 여성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박은태 씨는 그 여성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앞서 규현 씨는 손가락에 찰과상 입었지만 천만다행으로 큰 화는 면했는데 그러면 박은태 씨란 배우분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장윤 변호사님? 일단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요. 박은태 배우의 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일단 정신적 트라우마가 우려돼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재발 가능성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분장실에 난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든지 무대 위로 아니면 팬클럽 현장에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굉장한 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박은태 배우는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런 네. 상황이 노출이 되면 다른 배우가 다칠 수도 있고 맞아요. 다른 팬분들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우려한다는 건데요. 지금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해당 30대 여성 붙잡았습니다.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아하. 체포해서요.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정신질환의 이력이 있는지 흉기는 어떤 경로로 구입하게 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공연장에도 이제 보안 검색 강화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 그런 또 우려도 듭니다. 세상 일단 물론
안전장치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